2014년 4월 16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마 평생 잊지 못할 날이죠. 온 나라가 깊은 슬픔에 잠겼던 그날, 바로 세월호 참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날의 비극과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기억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04. 이 숫자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건 그냥 통계 자료가 아닙니다. 그날 우리가 잃어버렸거나 혹은 끝내 찾지 못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의미하는 숫자죠. 이 숫자에 담긴 무게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노란 리본. 처음에는 실종된 분들이 제발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간절한 기도에서 시작됐잖아요. 이제는 이 노란 리본이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우리 사회의 굳은 약속이자 연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참사가 있었던 그날로 돌아가 보고요. 도대체 배가 왜 침몰했는지 그 원인을 파고 들어볼 겁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까웠던 구조 과정의 문제점들, 또 진실을 찾기 위한 그간의 노력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비극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약속을 지켜나가야 할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대한민국의 시간을 통째로 멈춰버렸던 그날, 2014년 4월 16일의 아침으로 가보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오전이었죠. 인천을 떠나 제주로 가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갑자기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평범하기 그지없던 아침이 순식간에 끔찍한 비극의 현장으로 변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배에 타고 있던 사람이 총 476명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더 마음이 아픈 건 그중에 325명이 수학여행을 떠났던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친구들과의 여행에 한껏 들떠 있었을 그 아이들의 설렘이 공포와 절망으로 바뀌는 데는 정말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배가 갑자기 방향을 확 틀기 시작한 게 오전 8시 49분, 그리고 배가 완전히 뒤집힌 게 10시 30분. 그 사이 시간이 단 101분이었어요. 구조를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었죠. 하지만 이 결정적인 시간에 배에서는 객실에서 가만히 대기하라는 방송만 계속해서 흘러나왔고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기회는 그냥 그렇게 속절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정말 생각할수록 가슴 아픈데요. 대체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니, 멀쩡하게 바다 위를 다니던 여객선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수백 명을 삼킨 죽음의 덫이 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세월호를 이런 비극으로 몰고 간 걸까요? 근데 진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세월호를 운항하던 선원들 사이에서는요, 이 배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위험한 배라고 불렸다는 겁니다. 이 한마디가 뭘 의미하겠어요? 세월호는 출항하기 전부터 이미 뭔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세월호 침몰은 그냥 어느 한 가지 원인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여러 문제들이 그야말로 연쇄적으로 터진 거죠. 불법으로 배를 증축해서 무게중심은 위로 쏠렸고 짐은 항상 정해진 양보다 훨씬 많이 실었고요. 심지어 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아주 기본적인 장치인 평형수마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아주 아슬아슬한 상태로 바다에 나갔던 겁니다. 배 자체도 이렇게 문제가 심각했는데 이 비극을 정말 돌이킬 수 없게 만든 건 완전히 무너져버린 재난 대응 시스템, 바로 구조의 실패였습니다. 제일 먼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선장과 핵심 선원들이요. 승객들한테는 가만히 있으라고 해놓고 자기들은 가장 먼저 배를 버리고 탈출했습니다. 이건 정말 어떤 말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었죠. 자, 사고 신고를 받고 해경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은 희생자가 나와야만 했을까요? 눈앞에서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왜 구하지 못했을까요? 이것도 정말 복합적인 문제였어요. 해경 지휘부는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고 긴급한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배 안에 갇힌 승객들한테 빨리 탈출하라는 명령을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어이없었던 건 첫 구조선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그 배의 선장과 선원들이었는데 그들을 찾아서 상황을 파악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사 이후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과 시민들은 책임자를 처벌하고 그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정말 길고 힘든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많은 언론인들과 조사관들이 지난 10년 동안 쌓인 방대한 자료들을 하나하나 다시 뜯어보고 분석하면서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정말 끈질기게 노력해 왔습니다.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온전히 밝혀내는 것, 이게 바로 희생자들에 대한 살아남은 우리들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2018년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국가가 초기 대응과 구조를 제대로 못해서 피해와 고통을 키웠다. 이 판결은 세월호 참사가 단순 사고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총체적 실패가 빚어낸 인재였음을 법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끔찍한 비극을 어떻게 기억하고 또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떤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에 정말 깊고 큰 상처를 남겼죠. 하지만 동시에 생명과 안전이라는 가치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정말 뼈아프게 깨닫게 해준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희생이 절대 헛되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 바로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가 세월호를 기억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함께 지키고 기억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된다고 합니다. 참사 12주기를 맞아서 강진에서 열리는 기억문화제인데요. 날짜는 4월 16일 목요일, 시간은 저녁 6시 30분, 장소는 강진 아트홀 앞마당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준비하고 참여하는 행사라고 해요. 오카리나 연주, 사물놀이, 시 낭송, 추모곡 부르기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희생자들을 기리고 안전한 사회를 향한 우리의 다짐을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입니다. 혹시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잠시 들러서 그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도 정말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2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숙제일 겁니다. 304명의 안타까운 희생을 잊지 않는 것,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이 땅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세월호를 진정으로 기억하는 방법일 겁니다.